자, 가담법 이어서 계속 보죠. 자, 일단 5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채권자가 담보 목적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기 위해서 채무자에게 실행 통지를 할 때 밝히지 않아도 되는 걸 묻고 있습니다. 밝히지 않아도 되는 건 당연히 후순위 담보권자의 채권액이죠. 선순위는 고려를 해야 되지만 후순위는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2번 정답이에요. 자, 6번 문제 바로 가죠. 가담법 설명으로 틀린 거. 자, 1번에 가등기 담보권자는 담보권 실행할 때 소유권 취득 또는 경매 청구 중 선택해서 실행할 수 있다. 여기서 가등기 담보권자가 소유권 취득을 한다는 게 바로 청산 절차 거치겠다는 거죠. 청산 절차 4단계를 거치고 소유권을 취득하겠다. 자, 이렇게 청산 절차 거치든가 아니면은 뭐 할 수 있다? 경매 청구. 선택합니다. 경매 청구. 이거를 채권자가 선택, 채무자가 선택. 채권자가 선택하는 거죠. 그죠? 가등기 담보권자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 자, 여기서 가등기 담보권자가 경매를 청구하게 되면 이 경우는 저당권과 효력이 동일합니다. 저당권과 효력이 동일하다.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저당권 파트에서 많이 해서. 자, 그리고 청산 절차를 거친다는 거는 본등기하고 소유권 취득을 하겠다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4단계를 거쳐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2번입니다.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 청산금 평가액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평가는 주관적 평가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객관적 금액에 미달돼도 이거 유효다, 무효다? 유효죠. 불만이 있어도 채권자는 이에 관해서 다툴 수 있다, 다툴 수 없다? 다툴 수 없죠. 3번 청산금은 실행 통지 당시 목적 부동산 가액에서 그 시점의 목적 부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한 차익이다. 모든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순위 피담보 채권액과 자신의 피담보 채권액은 공제를 해야 되겠지만 뭐는 고려하지 않는다? 후순위는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이라고 하면 안 되죠. 모든 때문에 3번이 틀렸어요. 자, 4번입니다. 가등기의 주된 목적이 매매대금 채권 확보에 있고 대여금 채권의 확보는 그냥 부수적인 거다. 이러면은 이 법 적용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이 법 적용되려면은 소비대차 채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5번에 담보권 보전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선순위 피담보 채무를 대위 변제하여 발생한 구상권도 담보계약에 의해서 담보되는 것이 원칙이다. 어떤 거냐면요. 자, 갑이 채무자고 을이 저당권자예요. 저당권, 채권액 1억입니다. 1억. 자, 이런 상태에서 그 이후에 가등기 담보권자가 들어온 거예요. 가등기 담보권자. 가등기 담보권자 병이 갑한테 빌려준 돈도 역시 1억입니다. 1억. 이렇게. 자, 근데 이때 가등기 담보권자가 자신의 순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1순위 저당권자에게 갑이 갚을 돈을 대위 변제할 수 있겠죠. 대신해서 변제했다. 대신 변제해버리고 저당권을 이렇게 소멸시켜 버리는 거죠. 그죠? 이럴 수 있겠죠? 자, 이때 내가 대신 변제했으니까 그 돈 달라고 구상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상권 행사할 수 있겠죠? 그럼 기존 피담보 채권 1억에다가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 그 1억이 더해져서 피담보 채권액이 얼마가 됐습니다? 2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억짜리 가등기 담보권이 됐습니다. 이거죠, 이거. 자, 그래서 5번도 맞아요. 정답은 3번입니다. 넘어가요. 8번 문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1번 지문은 매매 대금 지급 담보하거나 물품 대금 채권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한 경우 가담법 적용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죠? 무슨 채권이어야 된다? 소비대차 채권이어야 한다. 해서 1번 틀렸고요. 2번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해서 그 피담보 채권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담보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불만 있는 후순위 담보권자는 청산기간 2개월 안짝에서 경매를 청구해버리면 됩니다. 자신의 채권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번 정답. 3번 담보부동산 시가가 차용에게 미달하고 있다. 이때 가등기 담보권 실행통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행통지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죠, 그죠? 아니에요, 안 해도 돼요. 자, 왜냐하면 지금 3번 질문에서 부동산 시가가 차용에게 미달되고 있다. 이 말 자체가 목적물 가액하고 차용액을 비교해 봤을 때 어디가 더 크다고요? 차용액이 더 크다고요. 아니 이렇게 돼버리면 요렇게 돼버리면은 가담법 적용돼야 안 돼요? 적용 안 된다고요. 맞나요? 적용 안 돼요, 이 법이. 네?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얘가 피담보 채권액이 2억이잖아요. 2억이에요, 지금 현재. 근데 갑이 담보로 제공한 그 주택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짜리예요. 미쳤네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 병이 보호받아야 돼요? 갑이 보호받아야 돼요? 병이 보호받아야 돼요. 병이 오히려 보호받아야 돼요, 지금. 네? 갑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산금이 있어요, 청산금이. 청산금이 없잖아요. 그러면 가담법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병은 4단계 안 거쳐도, 청산 절차 4단계 안 거쳐도 그냥 바로 본등기 하면 되는 거예요. 안 거쳐도 돼요. 근데 안타깝네요. 받을 돈은 2억인데 집은 5천만 원짜리라고요. 망하셨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경우는 적용 자체가 안 되고 채무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반대가 돼버리면 이게. 자, 그래서 이 3번 지문은 실행 통지 절차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법 적용이 안 돼서요. 4번 채권자가 사적 실행으로 청산금 지급 전에 본등기 이전 담보 목적물 인도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 청산형의 담보권 실행. 여기서 말하는 처분 청산이라는 거는 경매를 말하는 거예요. 귀속 청산이라는 건 실행 통지에서의 귀속 청산이라는 거는 청산 절차 거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귀속 청산이라 그래요. 채권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 귀속 청산. 근데 경매는 목적물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채권자가 팔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무슨 청산이라고 한다고요? 처분 청산이라고 한다고요. 이때 경매는 당연히 사경매 말하는 거예요? 공경매 말하는 거예요? 네? 아니 우리가 경매라고 하면 어디서 하는 경매를 말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하는 경매. 공경매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이 지문은 사적 실행. 이 사적 실행이라는 거는 공경매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냥 아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야 경매하자. 이 사경매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럼 이런 경우는 이 법률에 의해서 뭡니까? 그러니까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사경매 자체가 허용될 수가 없어요. 처분 청산을 하시려면은 법원에다가 신청하는 공경매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 지문에서의 이 사적 실행이라는 표현,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처분 청산이라는 표현, 요게 이제 사경매를 뜻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5번입니다. 채권자가 담보 목적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금 평가액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아니고 몇 개월? 2개월. 2개월이죠. 자, 오른쪽 페이지로 가세요. 10번 문제. 갑은 을에게 1억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을 소유 토지 3억 원짜리의 가등기를 하였고 후순위 저당권자 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갑은 담보권을 실행하고자 한다. 틀린 것입니다. 자, 그럼 현재 목적물 소유자는 을이죠. 담보물은 토지고요. 시가 3억짜리입니다. 자, 그리고 1순위에 먼저 가등기 담보권자가 있죠. 갑입니다. 갑. 그리고 후순위에 저당권자 병이 있는 거죠. 1번 갑은 경매 실행이나 소유권 취득에 의한 실행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맞나요? 예, 선택을 합니다. 자, 이번입니다. 갑이 을에게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한 후 갑은 이에 관해서 다툴 수 없다. 다툴 수 없나요? 다툴 수 없어요. 왜 다툴 수 없죠? 네가 평가한 거잖아. 네가 평가해놓고 네가 왜 다툽니까? 그죠? 채권자 다툴 수 없어요. 자, 3번 갑이 귀속 청산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채권액과 청산금 평가액을 을에게 통지하는 그런 절차 거쳐야 된다. 그죠? 실행 통지하셔야 되고. 자, 4번입니다. 갑이 을에게 담보권 실행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청산금 지급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청구를 하실 수는 없는 거죠.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청구하려면 1단계부터 절차적으로 이렇게 밟아줘야 되는 거죠. 근데 실행 통지 안 했다는 건 1단계 생략하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 절차로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5번. 병이 청산기간 내 한해서 채권 변제기 도래 전에 경매 실행할 수 있고 이 경우 갑의 담보가등기는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 안 합니까? 당연히 소멸하죠. 왜 소멸해요? 경매되면 저당권하고 똑같아지니까. 그러면 결국 이 가등기 담보권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는 뜻이죠. 그럼 없어지겠네요. 자, 5번 틀렸죠. 11번. 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기억입니다. 담보가등기권자는 경매에서 채권액을 신고해야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맞나요? 네. 신고해야 돼요? 왜 신고해야 돼요? 담보가등기인지 모르니까. 법원에서는 담보가등기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 담보권자인데요? 라는 걸 신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기억은 맞는 말입니다. 자, 이은혜 귀속청산의 경우 담보가등기 권자가 청산금 통지한 후 곧바로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할 수 있다. 청산금 통지하고 곧바로 본등기 하는 거 아니죠? 어떻게 돼야 돼요? 2개월 지나고 청산금 주고 본등기 하는 거잖아요. 절차 거쳐야죠. 디귿 귀속청산의 경우 후순위 권리자는 변제기 도래 전에도 청산 기간에 한해서 귀속청산을 저지하고자 독자적 경매 청구할 수 있다. 그죠? 불만 있으면은 경매 신청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경매가 우선되고요. 리을에 강제 경매가 실행된 경우 담보가등기는 저당권으로 간주돼서 그쵸 소멸되죠. 그러면 이제 본등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우선 변제받고 나가셔야 됩니다. 미음. 귀속청산의 경우 지급할 청산금이 없을 때 청산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청산 절차는 종료가 되고 이후 담보물의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이 된다. 일단 우리가 매매를 생각해보면요. 매매. 자,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이에요. 자, 그럼 아직 목적물 인도 전 같은 경우는 목적물의 과실은 비록 매매 계약이 체결됐더라도 이거 매도인 겁니까? 매수인 겁니까? 매도인 거죠. 그죠? 매도인 거. 근데 목적물 인도 전이라도 이 매수인 측에서 대금을 다 완납을 하면 돈 다 갖다 주면
이러면 목적물 인도 전이라도 과실은 누구 거? 매수인 거.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랑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자, 갑이 채무자고, 을이 채권자, 뭐 예를 들어서 가등기 담보권자입니다. 가등기 담보권자가 목적물의 소유권 취득을 하려면은 청산금 주고 본등기까지 격려가 돼야 비로소 소유자가 될 수 있겠죠. 자, 근데 얘가 아직 소유자는 안 됐는데 문제없이 청산금을 싹 지급을 한 거예요. 그럼 돈 다 갖다 줬으니까 아직 소유권 취득 못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다 줬기 때문에 그 과실은 누구 거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왼쪽하고 똑같아요. 돈 다 줬으니까 과실 내 거. 소유자는 누구지만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는 못했지만 일단 청산금 다 줬으면 과실은 설정자께 아니라 가등기 담보권자 거라는 거죠. 자, 현재 지문 다시 보세요. 자, 현재 지문에서 지급할 청산금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급할 청산금 없다는 건 청산금 빵원이라는 거죠. 빵원. 근데 청산 기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2개월이 지난 거죠. 그럼 지급할 청산금이 없으니까 청산금 지급한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현재 상황 자체가. 제 말 이해되세요? 네. 3단계까지 밟은 상태라고요. 그럼 담보물의 과실수취권 채권자한테 있는 거 맞습니까? 예. 청산금 준 거니까 이거는. 자, 해서 미음은 맞는 말. 자, 비읍. 담보가등기 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채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다. 그러면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채권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건 너는 그냥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로서만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담보가등기가 될 수 없어요. 채권 신고 안 하시면. 그럼 너는 이제 배당 못 받는 거예요. 우선변제권 행사 못 합니다. 이러면. 자, 옳은 것은 따라서 니은 빼고 다 맞죠. 그죠 지금? 정답은 5번이었어요. 자, 13번 문제로 가보죠. 자, 갑은을의 X 토지에 대해서 1억의 차용금 담보로 가등기 담보권을 취득하였으나 을은 변제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틀린 거. 자, 토지가 2억짜리고요. 그리고 갑이 담보권자입니다. 가등기 담보권자. 자, 1번입니다. 갑은 X 토지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한 말이죠. 2번, 제3자가 강제 경매를 실행했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쨌든 경매가 됐으니까 이 갑의 가등기 담보권이 뭐가 되겠습니까? 저당권이랑 똑같아지겠죠. 그럼 말소 기준 되니까 그냥 다 소멸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 채권에 대해서 배당 요구하고 우선 면제권 행사해서 돈 받고 나가시는 거죠. 3번, 갑이 청산 절차 거치지 않고 가등기 얘기해서 본등기 했다? 그럼 무효죠. 절차 거쳐야죠. 4번, X 토지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 기간에 한정해서 피담보 채권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X 토지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맞나요? 그쵸? 2개월 한짝에서 경매 신청. 자, 5번, 을의 다른 채권자의 강제 경매로 제3자가 X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갑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자, 다른 채권자가 강제 경매를 신청했으니까 이 경우에 이 담보 가등기는 저당권이 되는 거죠. 그럼 본등기 못 하는 거예요. 본등기 못 하고 뭐 하셔야 돼요? 우선 변제. 우선 변제로 받을 돈 받고 나가시는 거죠. 5번 정답. 뒤로요. 14번 문제. 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옳은 지문을 찾아라. 자, 먼저 기억입니다. 소비대차로 인한 채권 담보를 위해 가등기 격려하기 전에도 본 법률이 적용된다. 일단 소비대차 채권이죠. 그건 괜찮죠. 적용되는 거죠. 근데 가등기 격려하기 전이라고 돼 있잖아요. 적용돼요, 적용 안 돼요? 적용 안 돼요.
이 법률이 적용되려면 가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등기를 하셔야. 자, 니은에 양도담보권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하고 채무자의 채무 변제하고 동시 이행관계 이거 아니죠? 뭐가 선이행? 변제가 선이행이죠. 돈부터 갚아야 담보권을 말소시켜 줄 겁니다. 저당권도 마찬가지고 가등기 담보권도 마찬가지죠. 변제가 선이행입니다. 디귿 가등기 주된 목적이 공사대금 채권 확보에 있고 대여금 채권의 확보는 부수적인 것이다.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소비대차 채권이 아니어서 디귿은 옳은 지문이고요. 자, 리을에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청산 절차 없이 제3자에게 처분했습니다. 제3자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 뭡니까? 있다라고 돼 있죠. 일단 양도담보권이라는 것 자체가 자, 이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자라는 것 자체가 양도담보권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다는 뜻이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근데 아무리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다고 해도 을이 소유자가 되려면 청산 절차 거쳐야 되는 거죠. 아직 청산 절차 안 거쳤어요, 안 거쳤어. 그럼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 근데 을이 자기 명의로 등기돼 있다는 걸 이용해서 이거를 딴 사람한테 처분할 수 있는 거죠. 팔고 넘겨버리는 거, 이거를. 근데 병이 그런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는 선의의 제3자다. 자, 이러면은 선의의 제3자 병이 보호받습니다. 그럼 병이 목적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소유권 취득하면 갑은 소유권이 어떻게 된다? 상실하죠. 누가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죠. 그죠? 청산 절차도 안 거치고 팔아먹는 거잖아요. 비록 을이 나쁜 놈이지만 병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면은 병이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불법. 그 갑은 이 경우에 부동산을 찾아올 수는 없고 불법을 원인으로 뭐 해야 되겠어요? 네, 손해배상 청구. 불법을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이 지문에서 청산 절차 거치지도 않고 제3자한테 처분했는데 그 제3자가 지금 악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소유권 취득을 해요, 못해요? 취득 못해요. 틀렸습니다. 제3자가 선이어야 취득하는 것입니다. 자, 미음에 피담보 채무 변제와 가등기 말소도 당연히 동시 이행관계가 아니고요. 변제가 선이행. 자, 근데 비읍에 목적물 인도 소유권 이전과 청산금의 지급 이 3단계하고 4단계 같은 경우는 동시 이행관계가 맞죠. 자, 옳은 거 디귿과 비읍이었습니다. 정답 3번이죠. 자, 뒤에 나오는 것들은 스스로 좀 풀어보시고요. 기출됐던 것들. 자, 바로 부실법으로 갑니다. 부실법. 네, 집권법은 시간 관계상 좀 패스할게요. 버리세요. 부실법 바로 가세요. 자, 425페이지. 자, 425페이지부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나오는데 일단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 그걸 아셔야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실법. 부실법에서 말하는 그 제재 대상이 아닌 거. 부실법에서 말하는 명의 신탁이 아닌 거, 제재 대상 아닌 게 3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 있어요? 예? 가등기 담보. 제재 대상 아니에요. 그리고
양도담보. 아니, 가등기담보, 양도담보는 이미 가담법으로 충분히 제재하고 있기 때문에 부실법 갖고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상호 명의신탁. 부분 소유적 공유관계. 상호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이에요? 명의신탁 아니에요? 상호 명의신탁. 명의신탁이다, 아니다? 명의신탁이다, 아니다? 명의신탁이에요. 상호 명의신탁이라고요. 자, 명의신탁은 맞는데, 이거는 부실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재하겠다는 그 명의신탁은 아니라는 거죠. 제재하지 않겠다. 어차피 상호 명의신탁은 두 분이서 공유하면서 내부적 구분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막 무슨 세금 탈세 목적이라던가 재산 은닉의 목적이 없다면 제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탁법상의 신탁. 신탁법상의 신탁. 이것도 당연히 명의신탁이죠. 근데 신탁법이라고 하는 그 법률을 통해서 충분히 이것들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부실법 제재 대상 역시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는 제재하지 않겠다. 자, 근데 또 있죠. 적용 대상이 맞는데, 자, 그러니까 제재 대상이 맞는데, 제재 대상에 해당이 되지만 예외적으로 유효인 게 있잖아요. 그게 세 가지잖아요. 뭐뭐뭐 있죠?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그죠? 자, 여기서의 배우자는 사실혼 배우자, 법률혼 배우자. 법률혼 배우자. 법률혼 배우자. 사실혼은 아니에요. 사실혼 아닙니다, 사실혼. 사실혼은 아니다. 근데 사실혼 배우자는 배우자예요, 배우자 아니에요? 사실혼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는 배우자예요, 아니에요? 배우자입니다. 사실혼 배우자. 그죠? 사실혼 배우자. 배우자라고요, 배우자. 근데 뭐는 안 하셨어요? 혼인신고 안 하신 거죠, 혼인신고를. 배우자예요. 예. 왜냐면 공동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자친구 아닙니다. 예, 배우자예요, 배우자. 공동생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요새 혼인신고 안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혼인신고 하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니까, 그죠? 안 하는 거죠, 혼인신고를. 저도 안 했어요, 혼인신고. 저 안 했어요. 잘했죠? 농담이에요. 바로 했어요, 바로 했어요. 바로 했습니다, 바로 했습니다.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예, 신혼여행 갔다 와서 바로 했어요, 바로. 자, 보겠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옳지 못한 거죠.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명의신탁이란 대내적 관계에서 신탁자가 실질적 소유권 보유하고 사용수익하면서 등기부상 소유 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거. 그렇죠? 이런 걸 명의신탁이라 그러죠. 수탁자가 명의자가 되고 내부적으로 소유권은 여전히 누가 가지고 있고? 신탁자가 가지고 있고. 2번.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해서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해 증명할 책임이 있다. 아니, 딴 사람한테 야, 너 명의신탁했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 입증해야 돼요. 그게 명의신탁이었다는 걸. 주장하는 자한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명의신탁 금지 대상은 소유권에 한하지 않겠죠. 그게 전세권이 됐든 저당권이 됐든 가등기가 됐든 명의신탁했으면은 이 법의 제재 대상이 됩니다. 4번. 사실혼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은 무효이고 신탁자, 수탁자가 혼인해서 배우자가 된 경우 명의신탁 당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혼인을 하면 혼인신고한 때부터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죠? 혼인신고한 때부터.
예를 들어서 명의신탁을 했어요. 갑이 부동산이 있었죠. 부동산이. 야, 내가 땅이 있는데 네 명의로 좀 이렇게 해놓을게. 네 명의로 이렇게. 재산을 은닉해야 되니까. 그럼 얘가 이제 수탁자죠. 수탁자. 을이 수탁자. 갑은 신탁자. 근데 을이 여자친구예요. 그러면 명의신탁 유효예요, 무효예요? 명의신탁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맞아요? 무효예요. 그럼 등기도 무효예요. 그럼 여전히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죠. 그죠? 여자친구니까 배우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혼인을 했다. 혼인신고를 하였다. 응? 왜 혼인신고 하셨어요? 이걸 유효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혼인신고 했다. 그럼 혼인신고한 그때부터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유효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는 더 이상 여자친구가 아니고 법률상 배우자이기 때문에 배우자에 해당이 돼서 명의신탁 유효되고 수탁자 명의 등기도 이제 유효가 된다라는 거죠. 소급해서 유효, 혼인신고한 때부터 유효. 혼인신고한 때부터 유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소유자 누구예요? 둘 다 내부적 소유자, 외부적 소유자. 그죠? 예, 오늘 집에 못 가요. 제가 봤을 때. 집에 못 갑니다. 자, 4번 틀렸어요. 4번 정답. 자, 5번에 종중배우자 종교단체 명의신탁이 탈세, 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유효가 되는 거죠. 제재 대상은 맞지만 예외적 유효, 종배종. 넘기세요. 2번 문제. 부실법 적용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하는 것. 기호 1번. 신탁법에 의한 신탁 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것. 이게 바로 신탁법상 신탁이죠? 제재 대상 아닙니다. 2번.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에 가등기를 했다. 이게 뭐죠? 가등기 담보권. 담보가등기라고 하셔도 돼요. 제재 대상 아닙니다. 자, 3번은 부동산 위치 면적을 특정해서 3인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3인의 공유로 등기했다. 내부적으로는 구분 소유하는데 등기는 공유로 돼 있잖아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예, 상호명의신탁입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죠. 제재 대상에서 빠져요, 이러면. 자, 4번입니다.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거는 지금 채권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신 거죠? 양도담보권이죠. 제재 대상 빠지고요. 5번. 농지법 다른 제한 회피하고자 농지에다가 명의신탁을 했다. 목적물이 토지죠? 자기 뭡니까? 명의로 하기 힘드니까 이제 친구 명의로 저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이건 이제 명의신탁 제재 대상이죠. 이 5번이 아주 전형적인 5번이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이 되고요.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3번 문제. 갑과 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을이 병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고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했습니다. 부실법 적용돼서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기획은 탈세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했잖아요. 당연히 제재 대상 맞고 무효죠. 니은 갑과 을이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을 했다. 명의신탁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겁니까? 한 거죠.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의사표시를 한 겁니다. 예. 묵시적으로 했다는 거는 의사표시 한 겁니까, 이것도? 예. 묵시적도 의사표시 한 거죠. 맞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잤어요. 하루 종일 어제. 어제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잤어요. 어제 진짜 와가지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화를 내잖아요. 옆에서. 그냥 무시하고 잤어요. 무시하고. 에? 그냥 뭐 너무 힘드니까 자버렸죠. 뻗어버리고. 그래서 아침에 나오면서
아침에 나오면서 이제 그래 갔다 올게 아빠 갔다 올게 하고 와이프 이렇게 설거지하고 있더라고요. 갔다 올게 이렇게 했어요. 갔다 올게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아무 미동이 없더라고요. 그거 의사표시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의사표시 한 거 안 한 거? 그거 의사표시 하는 거예요 그게. 나 지금 열받았다라는 거를 묵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말은 안 했지만. 그죠? 이것도 의사표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의사표시 다 가능하고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을 해도 명의신탁을 한 겁니다. 한 거. 디귿. 을명의의 등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다. 자, 지금 가등기죠. 담보 가등기입니까? 청구권 보존 가등기입니까? 청구권 보존 가등기예요. 명의신탁 이 부실법 제재 대상 돼야 안 돼요 이거? 예. 제재 대상이다 제재 대상 아니다? 예. 자, 제재 대상이다 제재 대상 아니다? 제재 대상이죠. 제재 대상이죠. 자, 제재 대상 아닌 건 가등기 담보일 때 제재 대상이 아니고요. 지금은 담보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지금? 청구권 보전 가등기잖아요. 그럼 제재 대상에 해당이 되는 거죠. 되는 거.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오늘 집에 못 가요. 자, 매매 계약 체결했어요. 자, 을이 매수인이에요. 대금을 다 완납했습니다. 대금을 다 완납했다. 자, 그런데 아직은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수가 없는 상태여서 일단은 매수인의 명의로 가등기를 해놓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담보 가등기예요?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예요? 순위 보존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죠. 채권적 청구권 보존하려고. 근데 내 명의로 가등기하기 싫은 거죠. 재산 은닉 가고 싶으니까 야, 내 명의로 가등기 안 할게. 내가 병하고 명의신탁을 해서 매수인 을의 명의로 가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수탁자의 명의로 이렇게 가등기를 한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럼 제재해요? 제재 안 해요? 제재하죠. 이것도 명의신탁 하는 건데 제재해야죠. 그죠? 그럼 나중에 이제 얘가 이제 본등기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실제 소유자가 누군데? 을임에도 불구하고 명의자가 누가 돼요? 이제 이런 을이 재산 은닉하는 거잖아요. 제재해야죠. 제재해야죠. 자, 그래서 디귿 같은 경우는 부실법 적용이 되고 명의신탁 해당해서 무효입니다. 리얼. 갑이 종교단체로서 탈세 법령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 종교단체죠? 이러면은 효력이 뭐가 된다? 유효가 됩니다. 종배종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미음은 갑과 을이 사실혼 배우자입니다. 이러면은 무효입니다. 법률혼일 때가 유효죠. 자, 그래서 무효로 되는 건 리을 빼고가 싹 다 무효죠. 정답은 5번입니다. 넘기세요. 자, 바로 3명이서 하는 명의신탁 문제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일단 본격적인 문제는 430페이지부터 일단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430페이지. 자, 명의신탁에서 이제 이자간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3명이서 하는 명의신탁도 있잖아요. 3명이서 하는 명의신탁은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도 하고 3자간 명의신탁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자,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은 일단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는데 중간생략형에서는 이 매수인이 신탁자죠. 신탁자가 매수인일 때가 중간생략형입니다. 신탁자. 자, 그러면 신탁자가 매수인으로서 매도인과의 사이에서 매매 계약 체결하고 명의신탁을 했고, 자, 을하고 명의신탁을 해서
자기 매수인임에도 불구하고 병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등기는 수탁자가 곧바로 넘겨받는 형태. 자, 그러니까 매도인으로부터 신탁자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탁자에게 이전 등기를 격려시키는 형태. 이게 바로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죠. 첫 번째, 명의신탁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종배종이라는 말이 안 나오면 명의신탁은 죄다, 무효다. 그리고 매도인 병도 가담을 한 것이다. 따라서 수탁자 명의의 등기도 무효다. 따라서 소유자는 누구다? 병이 소유자다. 아니, 등기가 무효라고요. 방금 누가 을이라고 하셨어요? 병이 소유자예요. 물권 변동이 안 된 거죠. 따라서 병이 소유자니까 병은 소유자로서 수탁자을 상대로 해가지고 등기 말소하라고, 뭐 예를 들어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말소 청구한다, 이런 거 인정돼야 안 돼요? 근데 갑은 말소 청구한다, 못한다? 못하죠. 갑은 못해요. 갑은 왜 못합니다? 갑은 소유자가 아니라서 말소 청구를 갑은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갑은 직접 말소 청구를 할 수 없고, 다만 매매 계약은 유효기 때문에 매도인을 뭐 해서? 대위해서. 매도인을 이렇게 대위해서 요렇게 말소 청구하겠다. 그거는 허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걸 이용해서 다른 제3자한테 팔면 그 제3자는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소유권 다 취득을 하죠. 제3자 무적이잖아요, 부실법에서. 자, 그리고 위임형도 있잖아요. 위임형 명의신탁. 이게 이제 한 단계 진화가 된 단계죠. 계약 명의신탁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를.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는데, 아까 중간생략형에서는 신탁자가 매수인이었죠. 위임 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가 매수인이에요.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이 매수인이 신탁자가 아니라 수탁자. 자, 그러니까 이 형태는 뒤에서 신탁자가 자금을 제공하는 거죠. 신탁자가 자금을 제공하고 내가 돈 줄 테니까 그 돈 받아가지고 수탁자가 직접 매도인과의 사이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수탁자가 직접 이전 등기를 넘겨받는 형태. 예, 이러면은 이제 위임형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갑하고 을 사이에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명의신탁은 무효다, 무효. 자, 근데 명의신탁은 무효인데 이 경우는 매도인 병이 가담을 했을 수도 있고 가담을 안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만약에 병이 나 전혀 몰랐다. 야, 나는 을이 수탁자인지 전혀 몰랐고 그냥 자기 돈 가져와가지고 자기 부동산 사는 걸로 알고 있었다. 이러면은 매매가 유효고 등기도 유효해요. 이러면 매도인 선일 때. 이렇게 되면은 소유자가 누구라는 거죠? 을이라는 거죠. 을. 그럼 반대로 만약에 매도인이 악이면 매매 효력이 뭐고? 무효고. 수탁자 명의의 등기도 뭐고? 그러면 소유자가 누가 되고? 병인 거죠. 그렇죠? 자, 이때 매도인이 선일 때 부동산을 을이 취득했기 때문에 갑은 부동산 달라고는 못하지만 뭐를 달라고 할 수 있죠? 돈 달라고, 그죠? 돈 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탁자가 수탁자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근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했는데 돈 달라고 을이 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 신탁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유치권 주장한다.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결련성 부정입니다. 안 된다. 자, 끝으로 이게 매매가 아니라 만약 경매면 수탁자가 경락을 받는 거면 이 경우는 매도인의 선의약이 따지고 안 따지고 안 따지고 경매는 선악을 불문하고 누가 소유자다? 수탁자가 소유자예요. 이거 유효입니다. 유효. 경매일 때는 선악 불문하고 유효예요.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2020년 1월 갑은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했고 을을 내세워서 두 사람 사이 명의신탁 약정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병으로부터 토지 매수하면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마쳤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게 중간생략형인지 위임형인지 판단이 돼야 돼요. 중이에요, 위에요? 위임형이죠. 뭐를 보면 알 수 있죠? 매수자금, 갑이재고. 그죠? 매수자금, 갑이재고. 근데 매매는 을이 한 거예요. 계약은. 그리고 둘째 줄에 사실을 모르는 병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매도인이 선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매매도 유효, 등기도 유효, 따라서 소유자가 누구다? 을. 나아가 갑은 을과 통모했고 형식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서 임차인인 것처럼 가정해서 지금까지 그 토지를 점유 사용하여 왔다. 통정 허위 표시까지 하신 거죠. 옳지 않은 거. 1번 갑과 을 사이 명의신탁 약정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자, 이번에 을은 부동산 소유권 취득을 하죠. 왜냐하면 병이 선이어서. 3번 갑은 을에게 토지 그 자체가 아니라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 그죠? 부동산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 달라고요. 자, 4번 갑과 을의 임대차 계약은 통정 허위 표시입니다. 무효입니다. 자, 5번에 갑은 을에게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때까지 유치권 행사하겠다. 그거 안 된다고요. 유치권 안 됩니다. 5번 정답 넘기세요. 자, 그 뒷페이지에 나오는 것들은 싹 다 기출이니까 좀 스스로 풀어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14번 문제. 자, 14번 2016년 한 X 토지 경매 절차에서 갑이 매수 자금을 부담하지만 친구인 을의 이름으로 매각받기로 명의신탁을 했습니다. 일단 갑이 돈을 대고 을이 자기 이름으로 받겠다는 거죠? 이러면 당연히 중간생략형이에요? 위임형이에요? 위임형이죠. 근데 매매가 아니라 경매잖아요. 그러면은 이 경우는 매도인의 선악을 따질 필요가 없이 수탁자의 소유가 되겠죠. 등기가 격려됐다면. 자, 그 후에 매각 허가 결정에 따라 을은 대금을 완납하고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옳은 겁니다. 1번 갑과 을의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다. 맞나요? 아니요, 무효죠. 종배종 아니면 다 무효예요. 예. 2번 X 토지에 대한 소유자는 자금 제공자인 갑 아니요, 을이다. 을. 자, 3번에 X 토지를 갑이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은 무효다. 어떻습니까? 토지를 갑이 뭐 하겠다고 병한테? 딴 사람한테 팔겠다고. 신탁자가 팔겠다고 하는 거 팔겠다고. 매매하겠다고, 팔겠다고, 딴 사람한테. 근데 현재 토지가 누구 거예요? 갑 거예요, 을 거예요? 을 거잖아요, 을 거. 을이 소유자가 됐는데 갑이 그 토지를 다른 사람한테 팔겠다고 하는 거죠? 이거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잖아요. 그렇죠. 타인 물건 매매입니다. 타인 물건 매매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문제 없습니다. 약속하는 건 괜찮아요. 유효다. 채권행위여서. 4번 갑의 지시에 따라 을이 토지를 매각하고 그 처분 대금을 갑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이것도 결국 명의신탁 안에 다 포함되는 거죠. 토지를 팔고 그 돈을 갖다가 나한테 가지고 와 까지 약정서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럼 이것도 명의신탁 한 거죠. 무효입니다. 무효.
자, 5번입니다. X토지 소유자가 갑을 간의 명의신탁 사실에 대해서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유효다. 그쵸? 5번이 정답이죠. 자, 15번 문제 보죠. 15번. 자, 갑은 2015년 10월 17일 경매 절차 진행 중인 을 소유 X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병에게 매수자금 지급,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로 약정했다. 자, 그럼 일단 경매고요. 을의 소유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갑이 병에게 매수자금 지급했다. 이런 표현을 봤을 때 당연히 중간생략형이다, 위임형이다. 위임형이고 최초 소유자는 일단 누구다? 현재 을이라는 거죠. 그리고 매수자금을 제공한 건 갑이고 지금 현재 수탁자가 병이라는 거예요. 병. 바뀌었어요. 옳지 못한 겁니다. 기억. 갑과 병의 관계는 계약명의 신탁에 해당하고, 그쵸? X 토지 소유자 대내적으로 갑, 대외적으로 병? 아니요. 대내 대외 따질 필요 없이 소유자는 누구다? 병이죠. 경매기 때문에 선악불문하고 병이 소유자입니다. 자, 니은에 갑과 병의 명의신탁 사실을 을이 알았다면 병은 토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을이 알았든 몰랐든 취득을 하죠. 왜 그런 거예요? 경매라서. 매매가 아닙니다, 지금. 자, 디귿. 갑은 병에 대해서 매수 자금이 아니라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없죠.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돈 달라고. 리을 자금 제공자인 갑이 을 소유 토지 위 X 토지를 타인에게 매매했을 때 이는 무효다. 무효입니까? 딴 사람한테 팔겠다는 거죠? 유효예요. 타인 물건입니다. 매매 유효다. 채권행위. 예. 자, 다 틀렸고요. 정답 5번. 힘내세요. 좀만 더 풀게요. 힘내세요. 두 문제만 더 풀겠습니다. 자, 17번이요. 17번. 네. 왜요? 집에 가자고요. 두 문제만. 17번. 죄송합니다. 17번. 자, 갑은 2015년에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병 소유 X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병에게 부탁했고 을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라고 돼 있죠. 그럼 일단 병 소유 X 부동산이니까 병이 매도인입니다. 그리고 병의 부동산을 매수하겠다는 거죠. 누가 매수하겠다는 거죠? 갑이 매수인. 근데 등기는 누구 명의로? 을 명의로. 중간생략형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죠? 예. 딱 요거랑 똑같아요, 지금. 매도인 병, 매수인 갑, 등기는 을한테로. 요렇게. 자, 기억입니다. 병이 X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이다. 맞나요? 예. 왜냐면 중간생략형에서는 명의신탁도 무효지만 수탁자 명의의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여전히 매도인이 소유자입니다. 니은에 갑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해지를 못해요, 지금. 왜 해지를 못합니다? 무효라서 그렇습니다. 명의신탁이 무효라서 해지를 못합니다.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자, 뿐만 아니라 디귿에 넣듯이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갑은 소유자가 아니거든요. 을 상대로 말소 청구나 이전 등기 청구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죠? 병이 할 수 있는 거죠. 갑은 못해요. 그래서 리을은 맞는 말이죠.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예, 그건 할 수 있는 거죠. 미음에 X 부동산은 대내적으로는 갑거, 대외적으로 을 거 아니요. 대내 대외 따질 필요 없이 병 겁니다. 중간생략형에서는요. 자, 옳은 것은 기역 리을이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한 문제만 더 풀고 마무리하죠. 자, 19번 보세요. 19번. 자, 보시면 2015년에 갑은 병의 X 토지를 매매 당사자로서 매매 계약 체결한 뒤 친구 을과 사이에 명의신탁을 맺었고 병은 갑의 부탁에 따라
직접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그럼 역시 똑같죠. 매도인이 병, 매수인은 갑, 그리고 수탁자 을에게 직접 이전 등기니까 중간 생략형입니다. 옳은 거. 1번 병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소멸했다. 소멸했나요? 소멸 안 했어요? 등기 해줬잖아요, 을한테. 근데 소멸 안 했습니까? 소멸 안 했어요. 왜냐면 매매는 유효입니다. 자, 중간 생략해서 매매는 유효해요. 따라서 매수인한테 등기가 가는 게 정상적인 거지 않습니까? 아직 매수인 갑이 등기를 받지는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매도인 병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1번 틀렸고요. 2번 병은 을에게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맞나요? 왜 할 수 있죠? 병이 소유자니까. 2번 정답. 3번 대내대회 아니요. 그냥 소유자는 병. 4번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은 무효 아니요. 중간 생략형에서는 매매 계약은 유효입니다. 자, 5번에 갑은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를 이유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맞나요? 왜 없어요? 맞아요. 명의신탁이 무효니까.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틀렸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나머지 제가 일일이 풀지 못한 거는 좀 스스로 좀 풀어봐 주시고요. 여기까지 해서 7, 8월 문제풀이 과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동형 모의고사 과정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항상 공부할 때 이 시험 적정 난이도가 있어요. 시험 난이도. 그럼 공부할 때 조금 시험 난이도보다 높게 해야 돼요? 낮게 해야 돼요? 높게 해야 돼요. 이렇게 높게 한 요 정도. 요 정도로 공부하셔야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 이렇게 높게 하시는 분들. 그럼 안 돼요. 네? 이런 분들 이제 변호사 하실 분들 이렇게 하세요. 나 변호사 할 거야. 그럼 그렇게 하세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고요. 그냥 취할 것만 취하면 됩니다. 근데 너무 난이도보다 낮게 공부하는 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항상 그 난이도를 잘 찾아서 공부하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 난이도는 뭐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기출됐던 문제들을 보면은 이 정도 난이도가 적절하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 이 예상 문제집이 기출 변형 문제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7, 8월 동안에 2달 동안 열심히 풀었던 이 예상 문제집, 요 정도 수준이 딱 시험 출제되는 딱 그 정도 수준이에요. 요 정도 수준이. 문제집 좋아요, 우리 거. 괜찮습니다. 좋아요. 랜드프로 와서 그 얘기 하는 게 아니, 진짜 객관적으로. 괜찮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9, 10월 달에 우리가 풀어 나가는 그 문제들 있죠? 그것도 딱 요 정도 수준. 요 정도 수준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시험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요 정도를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잘 엄선을 해서 9, 10월 달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